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이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2년 차를 맞는 해입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지요. 자, 산업도시 울산, 노동자가 밀집된 이 도시만큼 관련 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김석택 울산대학교 ICT 융합학부 교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울산의 산업안전 현 주소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산업안전, 중대재해 전문가를 또 모셨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울산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발생 현황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예. 그 산업단지에 있는 일부 기업, 지난 11월 19일이죠. 그 회사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연구원이 작업을 하다가 예. 3명이라는 사람이 일시에 예. 질식사고로 사망한 사고 있었죠. 예,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그렇죠. 3명이 예. 돌아가셨고. 그리고 두 번째, 올해는 금년 예. 지난달 2월 10일 날은 원산에 있는 탱크 터미널에서 예. 위에 화학물질 탱크의 레벨을 체크하기 위해서 넣는 순간에 폭발해갖고 한 사람이 사망하고 또 한 사람이 다치고 예. 그런 사고가 최근에 일었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뭐 멀리도 안 가셨습니다. 직전 그러니까 5개월 내에 작년 11월 사고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5개월 내에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최근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좀 짚어주셨는데요. 전국하고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전국에 정말 울산을 봤을 때 끔찍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예, 통계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지난해 1월 27일 이전에는 예. 대기업 위주만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받고 50명 미만은 지난 1월 27일 이후에 그랬죠. 이제 1년이 올해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예. 그런 맥락에 과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재해율을 보게 되면 그 전년도보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1.2%가 더 사고가 줄었습니다. 전국은 줄었다. 전국은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데 유일하게 7개 광역시, 아니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난히 예. 울산만이 오히려 69.2%가 늘어난 거죠. 69.2%가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치명적인 거죠. 사실은 이런 어떤 현실이 사망사고 기준. 사망사고입니다. 예, 사망사고 기준. 여기 사망사고는 일단 발생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산재 승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연도차 11월 달이나 1월 달에 발생하면은 그 시차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고용부의 잠정 집계로 의하면은 예. 69.2%가 울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하고 또 비슷한 인구가 비슷한 광주나 또 대전 같은 데는 오히려 뭐 90%, 50%가 오히려 더 줄었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의 한 70% 정도가 늘어났다는 게 이 산업도시의 아주 전형적인 참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 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교수님 먼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울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라면은 사실 특별하게 우리가 정말 그 부분은 사고가 안 나야 될 건데 사고 났다라는 사고는 거의 최근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거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회사 차원으로 관리만 한다면은 충분히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사고가 난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 현대자동차 사고 난 거.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입니까? 글로벌 회사고 자동차 메이커로서는 세계적인 어떤 대단한 회사인데 불구하고 그런 작업을 시험 테스트를 한다는 자체에서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망한다는 거는 예. 정말 회사에서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 탱크 저장. 이거는 관리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 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정말 기술적으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 난다면은 여러 가지 어떤 또 기술적인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예. 사고 나는 걸 보면은 너무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관심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나. 늘 하던 작업 중에 또 그렇습니다. 사망 사고가 예, 났던 예, 거기 예.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지역 산업안전 실태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김석택 울산대학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추가 개선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정부의 노력들, 정책들, 방향성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정부의 정책은 사실 뭐 국민의 삶을 지를 위해서는 비단 안전만의 문제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도 기업의 근로자로서 자기 생의 삶의 어떤 활동을 하다가 사망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게 정부의 큰 방침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정부의 안전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 인식 중에 하나가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는 실적 위주에서 이제는 안전을 우선하는 개념을 가자라는 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업 현장도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안전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잠재 위험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정부에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주로 정부나 뭐 우리 언론사도 역시 마찬가지 각종 축제 행사를 한데도 하청 협력 체계 하청과 원청의 구조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사고가 나면 모든 걸 원청에서 하청을 전가를 거기다 해결했거든요. 예. 이제는 정부에서도 사고가 나면은 원청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관심을 좀 갖고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만 하면은 사망사고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우리 시사진단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산업 현장의 노동자시자 또 안전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관리자이실 수도 있잖아요. 참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모든 법이 그렇듯 이게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주의하고 사고를 예방하자 뭐 이런 법인데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정 취지 뭐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법 제정의 배경하고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난 근 3년간 주로 우리 일반 시민사회나 또는 산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뭐 중처법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법이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사회적으로 그런 관점이 많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우리나라 지난 한 반세기 정도 산업화로 엄청난 우리나라가 급격히 성장한 국가죠. 그중에 또 우리 울산은 또 더욱더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그렇게 산업이 발전한 이면에는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사망, 희생이 엄청 많이 따랐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지난 10년 정도를 돌이켜보면은 특히 세월호 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고, 그 다음에 우리 서부발전의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고를 이래 보면은 사고는 나는데 책임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측 또는 이제 정당 측 차원에서 이 당 차원에서는 좀 반대도 있고 뭐 찬성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는 예를 들어 가습기 사고도 났는데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고에 대한 실무적인 개념보다 오히려 최고 경영진,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매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은 구조적으로 예산과 또 인력과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보강이 돼야지
관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이제는 안전에 대한 또 문화, 이 안전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는 걸 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와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 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통 모든 법들은 그 밑에 시행령 또 시행규칙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이 중처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뭐 명확하지 않다. 법 전문가들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만 안전과 관련된 법도 거의 한 28개, 29개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법이라 하는 건 이렇게 하죠.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합당하게끔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지 않습니까? 예. 그 대부분 그 법의 취지가 안전과 관계된 목적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글자 그대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예. 사고가 나면은 각 개별법이 있다 이죠. 뭐 산업안전보건법, 과가스, 위험물, 뭐 가스 있는데 거기서 각자 해결하고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 각 개별법 해라. 만약에 그 대신에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최선을 다했는데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은 뭐 인정을 하겠지만 하여튼하고 관심사 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 또는 인력을 뭐 확보하지 않았다 등 부당하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한마디로 말해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세부 조항을 다 넣어서 뭐 이렇게 시행규칙을 넣어갖고 뭐 조목조목 할 것은 아직까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 각 또 산하에 각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행된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울산 같은 경우에 중처법 시행 이후에 뭐 사고가 더 늘고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분명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개선해야 하고요. 우리 사회 자체도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의미를 좀 부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결국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은 주로 산업체에 공장 가동하는데 사고 난 것만 해당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 시민재해가 있거든요. 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사고가 나면은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중대 시민재해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언론 우리 UBC도 역시 마찬가지. 뭐 UBC에서 우리 울산 같은 뭐 특히 장미 축제를 한다든지 또 연말 연시에 어떤 뭐 나름대로 대규모 또 행사를 한때 그 안전관리 계획서를 다 작성해 넣어야 되거든요. 안전관리 계획서만 넣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들어갈 때는 예산 확보, 그 안전을 하기 위해서 또 인원도 확보해서 전부 그 문제가 없는 지난번 이태원 사고처럼 그게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안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제는 대상이 기업체만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회적인 변화 이야기해 주셨고 참 아쉬운 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투자나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런 사고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효과가 좀 적은 이유는 교수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이제 50명 이상 대기업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할 때도 우리 UBC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시민사회도 이 법이 진행되면 엄청난 기업에도 부담이 갈 것이다. 라고 초창기에는 엄청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오히려 사고가 나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해결하려는 부담이 가니까 그 이면에 주로 이걸 해결하는 해결사, 지금은 이제 변호사, 로펌 이런 쪽에서 이제 해결해주는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회사에서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사고는 안 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뭐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제로에서 100까지 해야 되는데 한 80까지 하고 나머지 한 20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기를 요행을 바라면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사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로펌에서 이런 데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오히려 대기업은 좀 미온적으로 대하는 게 문제가 있다. 특히 울산에. 그다음 중소기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본인이 재정력이 없는 거예요. 뭐 사장이 뭐 인원 뭐 30명, 40명 자기 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로펌을 이렇게 접근해가 같이 협조를 받으려니까 결국 비용 문제거든요. 비용이 그만 안 되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이지만 사장이 직접 뛰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왜 보면 자기 대기업의 임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다 뭐 예. 주식이고 근데 개인 중소기업은 자기 자본이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뭐 벌금을 내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본인이 법상 보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고 나면 내가 1년 이상 내가 만약에 실행을 살게 되면 이 기업은 누가 운영하느냐. 실제 힘은 없지만 엄청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 울산의 어떤 지난 한 해의 통계를 보더라도 대기업은 오히려 죄가 더 늘어났어. 이 늘어난 게 과연 왜 그런가? 일부 기업에 쭉 설문을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뭐 초창기에는 엄청 관심을 가졌는데 아이고 뭐 사고 나면 안 나도록 노력을 하지만 나고 뭐 어떡하겠느냐. 끝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지금 나름대로 예. 이렇게 또 틈새 관리 쪽으로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너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속을 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곳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전의 투자는 뭐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풍선 효과, 풍선 영향이든지 한쪽은 누지르니까 다른 쪽으로 또 지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기업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많이 노력을 해야 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 전문가 입장이고 또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업도 물론 하려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물론 기업을 뭐 이렇게 잘하는 기업을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는 뭐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정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나면은 예. 응당하게 그냥 견본으로라도 정확하게 그 회사를 좀 이렇게 응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사고 나면 그 순간은 엄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뭐 언론도 떠들고 뭐 또 시민사회 관심을 가지다가 예. 이 수사하는 기간이 짧게는 뭐 한 1년 보통 2, 3년 넘어가 버려요. 2, 3년이 넘어가니까 실제 그 자체가 희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이 산재 사고 기업의 근로자들의 자기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가정의 어떤 자기가 수입을 창출해야 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을 하다가 사망 또는 중대재해 나는 거는 단호하게 좀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뭔가 사회에서 인정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 예.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뭐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 행정기관이나 뭐 공기업이나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보면은 자기 실적 위주로 했거든요. 실적 성과 위주였는데 이제는 실적 성과 위주 이전에 그걸 시행할 때 꼭 국민의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게 첫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하려면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리 계획서를 뭐 공사성일 때도 들어가야 되지만 또는 뭐 대중이 참석하는 어떤 각종 행사 때도 안전관리 계획을 열 때도 들어가면은 계획서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과 그리고 또 했으면 그걸 또 실지 관리하고 최종 점검까지 하는 그런 행정기관, 공기관에서는 좀 해서 사고가 끝까지 나지 않게끔 관리해야 된다. 이래 봐요. 예. 이 법이 사실 전면 시행 만 1년 됐어요. 2년 차, 그렇죠? 작년 1월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 됐으니까 만 1년 된 셈인데 어떤 점이 좀 법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자체가 이제 처벌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모든 시스템 행정 구조가 원청과 하청, 또 용역, 도급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청에서 계획을 할 때부터 애시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든 또는 공사를 하든 또는 어떤 큰 행사를 하더라도 꼭 안전에 대한 필요한 예산, 계획 수립이 철저하게 좀 운영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예. 그다음에 법 자체가 지금 이렇게 뭐 원법과 시행령까지 있는데 이 법의 한계가 취지가 결론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앞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관리 주체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그게 이제 사장이면 사장 또는 회장이면 회장 이런 분들이 그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우리가 또 참고해야 할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뭐 일찍 산업화를 경험했던 나라들, 선진국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사고도 물론이고 관련 법들이라든지. 해외 선진국에 시행되고 있는 사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선진국이라면 우리 특히 이제 영국, 예. 유럽, 영국을 우리 안전에 대해서 좀 지칭할 수 있는데요. 예. 쉽게 말 일명 기업 살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일명 뭐 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주로 기업 일명 기업 살인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업 과실치사법, 예. 살인법이라고 부르기도 기업 하고. 과실치사법인데 예. 우리가 일명 말할 때는 기업 살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처벌이 강하다면 그런 거기에서는 이야기. 이제 영국의 기업 규제 치사법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한 50억 공사를 뭐 시나 또는 어느 행정기관에서 발주처에서 이제 발주를 받았을 때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상하는 벌금을 예. 거의 50억에 가깝게 아, 자기 발주받은 금액에만한 상응하는 비용을 벌금을 때려버리고 공사 규모에 똑같이 벌금을 그렇죠. 뭐 매긴다. 그 정도에 때려버리고 아. 그러면은 기업하시는 분이 내가 50억 발주받아가 공사하다가 사람 한 사람이 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의 불과금을 한 50억 내니까 그 사람은 이 사고에 대한 엄청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50억 공사 받으면 사람이 사망사고가 생기면은 기간도 한 2년, 뭐 3년 이래 또 기간이 또 지체가 되고 또 예.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벌금 나오는 게 많이 나와야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기업 왔을 때는 뭐 그 상황만 좀 잘 면하면 그 자기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는 만약에 기업 예를 들어서 기업 규제법을 만약에 영국 걸 우리 걸 만약에 매치마킹을 한다면은 예. 기업은 이윤이 창출돼야 되죠, 뭐네. 우리나라의 어떤 이윤 창출을 하는 기업주가 봤을 때는 야, 내가 뭐 공사 또는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발주받아 하다가 뭐 사고가 나면 뭐 전액을 내가 벌금을 낸다면은 상당히 어떤 그 효과가 있지 않겠나. 막 저희들이 그걸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에도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뭐 법적인 부분 아까 짚어주셨습니다만 실무 현장에서 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실무 현장에서는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지금 3년 차에 지금 접어들어 원래는 이제 4년 차 접어들어 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이 하고 있는데 실제 실무 입장에서는 그 법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확실하게 인식을 좀 하고 각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봐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주로 행정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예산과 또 전문가 확보라든지 또는 그 실제 일하는데 어떤 집행 과정까지 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거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누가 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어떤 피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내가 안전을 안 하고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원해서 안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김석택 울산대학교 ICT 융합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대다수 중대재해 사고를 한번 살펴보면 아주 복잡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해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전에 예외는 없습니다. 울산의 모든 기업이 노동자의 안녕한 내일을 위해서 이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기를 부탁하면서 시사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